사람들은 요즘 20세기 석유의 시대가 끝나고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 피해와 가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물 관리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물 관리 기술과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 관리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수문조사,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강탈한 직후 제일 먼저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과 더불어 조선 각 지역 하천 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제의 수위 대장을 살펴보면 낙동강에서 최초로 수위를 관측한 것은 조선 강점 이듬해 봄인 1911년 4월 1일. 강점 직후 수위 관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일제가 조선 강점 이전부터 하천 조사 사업을 준비해왔고, 이는 하천 조사가 식민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의 하천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물의 양을 관측하는 기구, 강우량을 측정하는 추구기를 조선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추구기는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 발명됐습니다. 추구기를 통해 조선은 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번영의 기반을 다진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한강과 청계천에 수표를 세워 한 푼, 즉 밀리미터 단위까지 수위를 측정했습니다. 일제의 수위 관측소, 세종대왕의 추구기, 그리고 청계천 수표. 이것이 바로 수문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수문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천문이라는 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천문이란 별자리의 움직임 같은 하늘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수문이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으로 스며들거나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고 이 물이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물 순환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문조사란 이러한 물의 순환 과정을 관측하고 규명하는 것입니다. 수문조사는 물 순환의 각 지점에서 그 양을 측정하는 작업입니다. 그 종류로는 먼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등의 양을 재는 강수량 측정, 그리고 지표를 흐르는 물의 양과 높이를 재는 유량 조사와 수위 측정, 또한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을 재는 토양 수분량, 수면이나 지표면, 나무 등에서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증발산량 측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문조사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인간 사회를 유지할 물을 확보하고 항거할 수 없는 자연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요. 수문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수해 방지에 있습니다. 수해는 인간에게 가장 규모가 크고 치명적인 자연 재해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우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물의 순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대표적인 것은 강우량의 갑작스러운 증가, 즉 집중 강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강우량 중 얼마만큼의 양이 홍수 가능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범람원의 수위 관측을 통해 그 양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측된 수문 관측 데이터들은 홍수 통제소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우리나라는 각 수계별로 4곳의 홍수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강 수계의 경우 262개 관측소에서 홍수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10분 간격으로 수문 자료가 통제소로 전송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홍수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기법들을 통해 분석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댐의 방류량 조절 등 홍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즉각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기존 수문 관측소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기기들을 사용해 보다 정밀한 관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레이더를 이용해 강우량을 관측합니다. 빛을 싼 강우 레이더는 반경 100km 지역의 강우 상황을 매 2분 30초마다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수문 관측 장비입니다. 강우 레이더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지성 돌발 강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국에 모두 12개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물 순환의 변화에 맞추어 관측 장비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먹는 물은 물론 산업 활동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도 수문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가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문조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추석 기후변화의 섬뜩한 징후를 목격했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서울의 심장인 광화문이 물에 잠겼던 것입니다. 강우 유형이 바뀌면서 기존 댐 및 제방 등은 기능을 보완하고 치수 능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해 방지 시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수문조사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수문조사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조사 비용 대비 최고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2007년 보다 정확한 수문조사를 위해 유량조사 사업단이 조직됐습니다. 10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유량조사 사업단은 관측 기법의 과학화와 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수문조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센서가 이제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양쪽 방향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를 쏘게 되면 그 초음파가 그 입자랑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반향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물이 얼마만큼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속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량조사 사업단이 도입한 이 장비는 초음파를 이용해 물의 유속을 측정함과 동시에 하천의 단면까지 파악해 자동으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한편 수문 관측기기의 국산화와 더불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봇을 이용한 유량 측정 기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GPS 안테나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게 ADCP라는 초음파 유속계입니다. 3차원으로 물의 흐름의 속도를 자동으로 재주고요. 원격 조종으로 조종되는 로봇을 이용해 하천의 유량을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이 장비는 특히 조작과 휴대가 간편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량 측정기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의 수문조사 기관인 미국 지질조사국과 영국 등 세계 4개국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문 분야에서 한국의 이슈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태풍위원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수대책 평가 시스템을 논의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참가국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Korea is quite advanced in these decades. It's very competitive compared to another Asian countries. That's true. 2011년 2월에는
유량조사사업단의 수문자료 평가회가 학계와 관련 기관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전국 147개 지점에 대해서 유량조사를 측정한 결과 불확실도가 2003년 10.2%에서 4%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거고,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것은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그 세계 수준의 이런 수문 연구를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이제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약 5,800억을 투자를 해서 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그 같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4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 수문조사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것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